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 발표를 맡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의 송원규라고 합니다. 네, 본 발표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하에 농업 분야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농업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노동조건의 열악한 부분을 어떻게 완화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와 더불어서 산업재해 부분에서 사각지대로 되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 농민 그리고 농촌에서 농업 노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도시민과 농촌 거주민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이 인적인 재해에 대해서 보장할 부분의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 자료는 본래 이제 농업인 재해보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그리고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그리고 사업기관인 죄송합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리고 보험사업자인 농협의 이게 세 개의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농금원의 발주로 진행된 연구의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인적 재해 보장과 관련해서 사각지대, 현재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속하게 확대되고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약 67% 정도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사각지대, 그리고 농업인 외에 농작업과 농작업 농촌에서의 농업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그것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현재 사각지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 진단,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개선 방안, 이렇게 세 가지의 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다들 사실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어떤 산업 부문보다도 이 작업 과정에서, 노동 과정에서 있는 손실과 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나서고 있는 부분이 농업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농업인 재해보장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 크게 농업계에서는 두 가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산업재해처럼 큰 틀에서 모두가 보장받는, 그리고 의무가 부여되는 방식의 제도로 갈 것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보험, 그러니까 농식품부, 정부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현장 농업인들의 자부담은 줄여주는 방식의, 하지만 보장성은 떨어지는 현재의 축으로 가는 것과 관련한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요. 현실적인 조건들, 재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보험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하에서 이 실업급여 등을 어떻게 농업 분야에 포함시킬 것과 함께 재해, 인적 재해와 관련해서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수준으로 어떻게 공적보험 체계를 강화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연하게도 연령대가 높고 농업 종사기간이 길수록 업무상 손상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로 규모가 크고, 그리고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는 그리고 과수 등 밭 작업에서 재해가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 농작업 중에 재해를 당했을 때 쉬는 기간 동안 결국 실업급여라고 하는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보험의 형태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인적 재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 체계이고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세 개의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작업 상해 공제로 시작이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해 공제라고 다들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지금 급격하게 최근에 많이 가입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 60% 중반대까지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 사각지대는 뒤에 조사 결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의 추세를 보면 가입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산재형으로 가입 상품이 상당히 세분화되었는데 일반형과 산재형 중에 산재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영농의 규모가 크고 젊은 층일수록 산재형처럼 약간 보험료 부담이 더 있더라도 보장의 수준이 높은 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간 90일 미만 이 농작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인지도가 저희 조사에서는 절반 정도로 낮은 수준이고,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주인 농민이 이것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부분, 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사용할 때, 그리고 특히 임대사업 시에 의무적으로 이 보험 가입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대부분 임대사업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연차가 사용 연한이 되기 전까지 가입하는 수단으로서 농기계 종합보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주제와는 크게 상관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사는 2개의 군 지역을 선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지역을 조사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경종이 집중되어 있는 해남군과 과수하고 축산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창군에서 약 500명 정도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인조사는 21곳에 법인을 별도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법인조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에 법인조사의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중간보고 이후에 진행이 됐거나 약간 미흡한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의 경우에는 모름이 62.1% 상당히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농기계 종합보험료는 60% 정도 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이 조사 결과를 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각지대가 크게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입 경로가 농협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농협 경로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 설계자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농축협, 지역 농축협을 경로로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비조합원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에서 농업인들의 현실을 봤을 때 이 농업 경영체 내에서 대부분 가장인 남성 경영주가 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동시에 비조합원과 여성 농업인, 여성 농민이 소외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인지도도 떨어지지만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이 보험을 추진해야 하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와 함께 합의를 통해서 이 가입을 추진해야 되는 경영주가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가입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료 부담이 있습니다.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이유는 90일 미만이지만 아까 첫 번째 엄 박사님의 발표 자료에서도 나타났지만 사실상 일용근로가 훨씬 비중이 큽니다. 특히 경종농업의 경우에는 단기간을 일용 형태로 이 노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90일 미만에 적용하는 이 보험 형태에 대해서 아주 단기간
종사하는 노동자 이 근로자와 함께 이걸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것이 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만족도 부분은 뭐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로 현재 보장 수준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만큼 정부의 보험료 지원 그리고 농협의 보험료 지원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낮지만 보장성이 낮은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의무화되는 방향성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한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법인의 경우에 이야기 됐지만 4인 이하의 사업장 예외로 되고 있는 부분, 앞에 두 가지 발표에 사실 표현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사실상 가입이 어려운 것이냐 아니면 예외로 적용되는 것이냐 이미 가입인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도 일정하게 좀 논란과 의무 부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지는 높아지고 있으나 그 부담에 대한 의견들은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21곳의 법인은 그 방향성에 동의를 했고 4인 이하이지만 대체로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상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에 가입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산재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표에서 앞에 두 가지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경영주인 농업법인의 대표가 가입 예외가 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건강보험이 있지만 대부분 보장성을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농작업의 경우에는 몇 가지 좀 예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농작업 중에 나타나는 사고, 이런 거 농촌에서는 자신이 출근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농작업의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이 명확하게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낮은 농업 소득의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실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재의 경우에 한 가지 더 법인들이 제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농촌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처리할 업무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농업인은 그 서류 처리 같은 것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측면에 있어서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과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방안은 향후에 이 방안이 적용된다는 것보다는 연구진의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진이 기본적으로 고민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에 진행이 되었던 안전과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발표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 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제도가는 많이 정비가 되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와닿는 현장 교육은 오히려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수요자, 결국 농업인과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 인력에 대한 제도 강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 강화를 단기적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사회보험, 사회안전망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농민과 농업 노동자, 그리고 농업 부문을 사각지대에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하고 의무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강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크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로서는 사업자로서 농협 경로밖에 없기 때문에 비조합원과 상대적으로 비조합원이 많은 여성 농민이 소외되는 구조를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가입률이 높아지는 문제와 함께 인적 재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재형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보험료 지원 그리고 농협의 보험료 지원으로 인해서 자부담은 실제로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료 지원은 산재형보다 일반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재형의 요구가 있는 영농 규모가 비교적 크고 젊은 층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형에 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일정하게 높임으로써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산재형 수요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법률상 가능하지 않지만 유일한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농축협 경로, 거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는 지역 농축협 경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읍면의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최소한 홍보와 교육이라도 이 보험 제도와 관련한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가입되어 있는 농민들조차도 농협을 통해서 이 공지가 되지 않고 농협이 보험료 지원과 함께 사실상 자부담들을 거의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줘야 될 금액 같은 것을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이 보험료 지원으로 일부 하면서 그냥 자동 가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고가 나면 가입됐다는 사실을 농협을 통해서 공지를 받고 그와 관련한 절차를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경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사각지대 전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사회보험 체계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농업계 내에서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처럼 의무가 부과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것을 요구를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재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현재의 제도로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논의와 함께 산업재해에서도 인적재해와 관련한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재해보장제도를 제도권 안에서 의무화하고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과정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도 일정하게 거부감과 그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서로가 부담할 재원과 부담률을 결정을 하고 함께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재형의 확대와 함께 사회 안전망 속으로 이 제도를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현재는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개인형과 가족형은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 났던 것처럼 무급 가족 종사자가 사각지대로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형을 새롭게 도입할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기 노동이 집중되어 있는 경종 부분에 대해서 임시근로자들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농장 단위 보장형 이 보험의 설계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 안전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적 체계를 강화하고 이 모든 것이 농민과 농업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민 그리고 농촌 거주민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모두 포괄되는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농촌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더 나은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데 동행합니다. 농업인, 나아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